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억측과 조롱성 게시글들이 올라와서 논란이 일었었죠. 참사 이후에 발생하는 2차 가해 문제점과 그의 대응책을 한아름 리포터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유족들이 꺼낸 말은 투명한 참사 원인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2차 가해가 심각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유가족이 아니고 유가족 행세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정말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 인력 동원해서 다 잡아낼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을 향한 허위 비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뒤 유족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 비방이 SNS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슬픔과 위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참사를 모욕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와서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는데요. 이 글을 보는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기 전에 2차 가해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2차 가해란 성폭력, 가족폭력, 또 국가폭력과 같은 사회적 사건이나 사고의 1차적인 폭력이 발생한 후에 이와 관련해서 사법기관, 수사기관, 언론, 대중 등 제3자가 피해자에게 2차적으로 가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2차 가해 범위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를 추궁하는 발언을 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또 이를 통해 대중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상황 모두 2차 가해에 포함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2차 가해를 2차 피해로 혼용하기도 하는데요. 2차 가해라는 것은 특정 가해 행위와 행위자의 초점을 맞추는 반면 2차 피해는 말 그대로 피해의 상황에 집중하는 단어입니다. 네. 논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용어의 쓰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전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올해로 11주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유족들은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참사를 겪고 있는데요. 세월호 추모 공연 영상에는 차마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의 혐오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요. 2019년에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비방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국가적인 참사에 대한 혐오 표현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이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일단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2022년 4월 기준으로 선거 결과가 확인된 세월호 참사 관련 2차 가해 재판은 모두 46건이었습니다. 31건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29건은 벌금형에 그쳤고요. 징역형 11건 중 9건은 모두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네. 희생자나 유가족을 조롱하는 악성 게시글은 이 참사마다 등장해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목소리가 항상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주항공 참사의 2차 가해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현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악성 게시글 대응 전담 수사단을 총 108명을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00명이 넘는 규모로 일단 확대 편성을 한 건 바람직한 것 같은데
2차 가해 건으로 신고되는 건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수치화된 통계가 있을까요? 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계속 2만 건을 웃돌고 있고요. 검거 역시 매년 증가 추세지만 검거 이후 징역형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가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는 더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2차 가해 자체에 관한 이 포괄적인 법률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발생한 2차 가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서 처벌할 경우 개별 법률에 적용해야 하고요. 이럴 경우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지고 법원에서는 해당 맥락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가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 또 그리고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에서 왜곡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별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2차 가해의 주요 범죄 유형인 모욕이나 사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그 법정형 자체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 또한 대다수가 벌금형에 그치고 다른 양형 가중 사유가 존재할 때 드물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어 2차 가해 근절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 희생자인 사자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심각합니다. 일단 입법의 측면에서 그 죄질에 비해 낮은 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을 좀 높이는 개정이 필요하고 사법적으로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자들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하는 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해당 범죄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좀 미약하기 때문에 법정형을 좀 높이고 양형 기준도 좀 강화해서 실질적인 처벌을 좀 높게 가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사는 누군가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또는 유희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악성 게시글은 영혼에 대한 살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게시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사 때마다 발생하는 이러한 2차 가해 문제점을 전문가 단체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 함께 장은아 활동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 함께라는 게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 함께는 4.16 재단 부설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피해자의 조력을 하고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증진과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설 전문 기관입니다. 네. 참사 때마다 유가족들을 향한 선을 넘는 악플이나 가짜 뉴스 같은 피해가 2차 가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어떤 심리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러한 2차 가해는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이며 반복되는 피해자 혐오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왜 피해자들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는 식의 2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심하고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반응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학습된 피해자 혐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세월호 참사 때는 보상을 더 받으려 한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는 스스로 위험한 곳에 갔다는 식의 말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프레임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은 동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피해자를 공격해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혐오가 반복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지도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혐오 발언을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확산시키고 다른 참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참사가 거듭될수록 진영 논리를 앞세운 악플과 또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현상도 뚜렷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사가 발생하면 사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부 정치 세력과 미디어는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돌립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때는 순수한 유가족을 외치면서 정부 공격을 위한 도구라고 외쳤고, 이태원 참사 때도 개인의 책임을 국가가 떠안으라는 거냐는 식의 비판이 이어졌죠. 그리고 제주 항공 참사 때도 진영을 앞세우거나 아니면 지역 혐오를 하는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레임은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할수록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공격을 받으면서 그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소소화시키고 타자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구 유튜브 채널이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혐오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면서 가짜뉴스로 클릭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으로 이용되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공격받는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진영 논리든 왜곡된 심리든 참사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피해자들이 그 왜 자신의 가족들이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라 아니면 돈을 원하느냐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악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피해자들이 가짜뉴스와 2차 가해로 인해 다시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슬픔 속에서도 직접 가짜뉴스를 반박해야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피해에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 2차 가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나 처벌 완벽하다고 보시는지, 물론 지적이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제도적 장치나 처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강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2차 가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직접 온라인 혐오 게시글을 하나하나 모아서 법적 대응을 했어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 처벌 수위도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더라도 조회수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혐오 발언을 멈추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 함께 장은하 활동가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아름 리포터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 매뉴얼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생존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의 말이었다. 이처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정치인들은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규제해서 힘써야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대응과 망언을 반복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공직자와 정치인들 발언은 정치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이런 2차 가해 성격의 발언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는 국가들은 정치인의 발언을 더 위험하다고 여겨 정치인의 혐오 표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2차 가해성 발언들은 제대로 제지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인권 규범에서는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이미 몇몇 국가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혐오 발언 등을 규제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공적 차원에서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다양한 입법안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혐오 표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역시 활성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회 윤리
정치 특유의 기능을 회복해서 의원들의 혐오 발언에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법안 그리고 또 2차 가해에 있어서 가중처벌 법안 등 법적 제도 마련 이외에 또 필요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모욕적인 행정을 막고 제대로 된 재난 대응 관련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네. 자,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모욕적인 행정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걸 말씀하시죠? 네, 바로 재난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가해 중 대부분은 경제적 보상과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보상금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역시 급증했고요.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네. 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모두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이 되지도 않은 채 보상금 이슈가 바로 나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정확한 액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참사가 발생한 지 이튿날 정부는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급이라며 피해 지원금의 액수를 언론에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 발표 이후 재난 피해자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고요. 정부의 발표 당일 이태원 희생자 피해 지원금을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고 6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해서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네.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또 진상규명의 약속을 바라는 게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인데 정부의 이런 행정들로 인해서 이 목소리들이 묻혀버린 격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가 피해 지원책을 발표할 때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 안 되며 재난 피해자의 인권 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으로 9.11 테러 당시 미국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액수를 언론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정부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책을 발표할 때 재난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브리핑 등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매뉴얼에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톡보투데이 시간에는 참사 이후 뒤따르는 2차 가해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한아름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